일단 푸틴이 김정은을 향해서 적극적인 구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18개월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무기 확보가 시급한 탓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통해서 여러 전선에서 조금씩 전진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어서 이 푸틴으로서는 더욱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의 요충지인 자포리자주의 로보티네에서 후퇴했다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보름 만에 뒤늦게 시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의 후퇴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로보틴에 이어서 인근 베르보베 그리고 토크마크를 되찾고 남쪽 아조의 해안까지 진격함으로써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됐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상 통로를 차단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를 막을 방법이 러시아에게는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포탄과 무기가 태부적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푸틴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북한이 보유한 다량의 옛 소비에트 연방제, 그러니까 소련제 무기에 관심을 갖게 했을 것이라고 서방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SA 투데이는 이전 수십 년간 러시아와 북한은 결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복잡한 관계를 이어왔지만 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운 동맹을 구축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 그러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고 북한은 영내에 영향력 있는 동맹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이에 일부 이유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서 앞서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경고했듯이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쇼이구 장관의 7월 방북은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 접근을 하고 있는 러시아는 김정은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가지고 이 북러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면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인 프라브다 루에 따르면 이 친크렘린계 러시아 정치 전문가인 세르기 마카로프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면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 탄약의 대량 공급,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식량 공급과 일련의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북한과의 무기 및 군사기술 거래는 러시아도 승인한 바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서 대북 제재 해제를 선언하게 되면 북러 간 무기 거래도 가능하다는 것이 마카로프의 분석입니다. 마카로프는 이어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의용군을 파견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온 일이다. 돈바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있는 이 돈바스는 북한 의용군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주목할 건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급격한 밀착이 오히려 중국의 발걸음을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거리두기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릴 제8차 동방경제 포럼 행사에 중국은 부총리를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격적인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하기도 했지만 중국이 부총리급을 블라디보스톡에 보낸다는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 정권 수립, 그러니까 구구절 75주년 행사에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 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당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대표단이 방북한 바 있습니다. 이때와 비교하면 방북단의 격이 낮아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동방포럼이라든지 북한의 구구절 행사에 그렇게 의미 있는 인사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 나름대로 중요한 정치적 암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서방 진영에서 흔히 판단하듯이 북중러 대 한미일의 냉전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고, 동시에 중국이 북한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모습도 썩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김정은과 푸틴 간의 만남의 핵심 주제는 북한의 무기를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의 제공도 논의될 겁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가디언은 지난 6일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라이몬드 안제이착 총참모장이 북한은 중국과의 합의 없이 러시아의 무기를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그런 무기 거래 제한을 할 만큼 강력하거나 자유롭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의 결단력, 관심, 정치적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보다 중국이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가장 긴밀한 정치, 경제,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동의 없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이 안제이착 총참모장의 전망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진핑의 요청까지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질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북한이 식량난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전 세계와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손길을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부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중국과의 소원한 관계 형성은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이 구구절 75주년 행사에 부총리급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무기 판매는 단순하게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의 중국을 더한 북중러 결속 구도가 중국 뜻과는 무관하게 형성되면서 한미를 포함한 글로벌 국가들과의 대립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그 이유는 이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미 완전히 고립된 나라이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나라들과 한 통속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과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북한, 러시아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한미일 대 북중로 구도로 가게 된다면 당장 냉전적 구도의 맨 선두에 중국이 서게 됩니다. 즉 한미일과 서방 진영의 모든 공격들에 오롯이 중국이 홀로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당연히 그럴 힘도 없고 러시아 역시 이미 세계 제2위의 군사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경제적 차원에서의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입는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이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경제의 급격한 경착륙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북중로의 결속은 당연히 아시아판 나토의 출범을 재촉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 중국이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충돌의 상황에서도 미중 간에는 어느 정도 상호 협력을 통한 무역 증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만든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하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도 중국을 향해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하이브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